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을 하게 되죠.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일단 소득이 절벽이죠. 그런데 나가는 지출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지출에 특히.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구조조정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입니다. 내 차. 자, 오늘은요, 내 차를 왜 구조조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50대 중반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나가실 때 주차비가 안 나가도록 저희가 등록을 해드려요. 그래서 차를 갖고 오셨냐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젊은 30, 40대 분들은 거의 대체로 차가 있으면 가지고 오는데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나갈 때 항상 고민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내 차로 갈까 대중교통으로 갈까. 왜냐하면 젊었을 때야 운전하는 게 재미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운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런 교통체증의 걱정, 또 나가면 주차하기 힘들 텐데 이런 고민 있잖아요. 또 뭐가 부담이 되죠? 네, 주차비. 요즘 뭐 10분에 1,000원, 2,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한두 시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또 지인이나 친구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 고민 때문에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차로 갈까 대중교통으로 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7, 80%는 내 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네, 자동차 소유 시에 매달 나가는 지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찾아봤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면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있고 변동비로 나가는 게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약 78만 원, 그러니까 매달 78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어떤 분은 한 달 유류비, 기름값만으로도 뭐 7, 80씩 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나가는 이제 고정비가 있잖아요. 고정비는 차량 할부금, 또 보험료, 세금. 요것이 월 24만 8천 원 정도 나가고요. 변동비, 연료비, 유지비, 통행료, 주차료, 기타 이런 게 한 53만 원. 그래서 월 고정비, 그다음 변동비 합쳐서 78만 원 정도 됐는데 뭐 이러다가 뭐 딱지 한두 번 떼고 대리 한두 번 부르고 이러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나가는 지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퇴직 후에 소득이 없을 때는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계적으로 보면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를 한번 봤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나와 있긴 한데 매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죠. 네, 노인 운전자의 이런 교통사고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다치는 걸 넘어서 사망 사고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요, 50대 중반 은퇴 시점에 소득이 끊기니까 차를 팔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 보면 처음에 이제 차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차를 팔고 나서 너무나 내 생활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아졌을까요?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이 절약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퇴 시점에는요, 가능한 빚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통계청 통계인데요, 매년, 그죠? 매년 오히려 평균 대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개인 사업자 부채가 평균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보면 4, 5, 60대가 대출 비율이 가장 많아요. 또 70대 이상도 보시는 것처럼 대출 비율이 꽤 큽니다. 자, 이렇게 뭐 40대, 뭐 50대 초중반까지 괜찮겠지만 우리가 50대 중반 이후에 은퇴 시점에는 이 대출이 매달 나가는 이자인데 원금까지 같이 낸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소득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소득이 없을 땐 이 빚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차를 팔아서 차에 나가는 이런 고정비용, 변동비용이 줄어지는 것만큼
그걸 빚으로 빨리 갚는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출이 절약돼서 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해진다입니다. 건강해진다. 네, 우리가 이제 중노년의 건강을 위한 최고 운동 무엇일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걷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생와사,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네. 자, 우리가 차가 없으면 처음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얻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많이 걷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문장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 우리가 이제 50대, 60대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몸만 건강한다 하면 뭐든지 하고 싶고 또 해낼 수가 있는데,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할 수가 없죠. 적어도 50대, 60대 이후에는 돈 많은 거, 또 명예를 갖고 있는 거, 이것보다 건강한 게 가장 부럽지 않은가요? 네,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차를 팔고 많이 걸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차가 없어서 대신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서 뭔가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조금은 불편한 대신 내가 시간을 갖게 되죠.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대요. 2022년도에. 근데 이분이 2021년도에도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원래 가지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떨어지고 나서 차를 집에 놔두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매일 2시간씩 지하철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붙었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또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즉 우리가 차를 팔고 나서 조금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얻는 게 있죠. 네, 지출을 절약해서 돈을 좀 더 빨리 모으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 개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차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도심이 아니라 뭐 경기권, 대중교통에서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 또 가족 중에 좀 불편한 분이 있어서 꼭 내 차로 이동해야 되는 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배기량이 작은 차로 줄이자입니다. 네. 경차이죠, 경차. 경차 몰면 일반 차에 비해서 한 거의 절반 이하로 비용이 줄 거예요. 보통 우리가 2000cc를 몰다가 1000cc 정도로 줄이면요, 유지 비용도 절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뭐 한 달에 78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좀 줄여서 매달 60만 원의 자동차 유지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을 경차나 아니면 뭐 2000cc를 몰다가 1000cc로 줄이게 되면 비용이 한 30만 원으로 줄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60만 원 매달 나가다가 30만 원이 나가게 되면 3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 오피스텔이 있어요. 은퇴자들이 은퇴 시점에 월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많이 투자하잖아요. 자, 여기 이 오피스텔 중에 이 한 세대 보통 이게 이제 1억이라고 하면, 1억짜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통 4% 전후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33, 4만 원인데 세후에 월 수입은 한 30만 원 정도 되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2000cc에서 1000cc 줄여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죠? 30만 원만 줄여도 내가 오피스텔 1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반대로 말하면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버는 게 30만 원 정도만 돼도 1억짜리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새벽에 집에서 한 4시 반쯤 나오거든요. 차가 없기 때문에 제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6시 이후에 출근할 때는 지하철로 출퇴근했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지하철에서 항상 이제 책을 보고 자기 개발을 했었죠. 또 많이 걸어서 오히려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일하는 시간 때문에 좀 새벽에 오는데, 다시 제가 출근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저는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개발할 시간도 확보하고 지금 이제 은퇴자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차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